엔젤디 얘길 더 듣고 싶어 하실 줄 알았는데 최근에 수나한테 특별한 걸 배웠어요. 수나가 아로마 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옷에 향을 입히려고 만들어봤죠.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제법 많이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점장님께도 좀 가져다 드릴게요. 다행이에요.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떨어뜨린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점장님, 표정을 보니 점장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역시 비디오 가게를 하셔서 이 영화 스토리도 잘 아시는군요. 하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면서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신 건 분명 제 감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러신 거겠죠? 배려 감사합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설사 공동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아이는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 바보 같은 짓 마세요. 그런 건 핑계에 불과해요. 제 아이예요. 아직도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곁에 있어줘야 해요. 그리고 제 아이도 절 믿고 있는걸요. 심장 박동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찾아낼 거란 걸 아는 거예요. 점장님,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고난을 겪은 후에도 모자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이니까 정말 가슴이 찡하네요. 우리는 옛 도시 사건을 겪었죠. 그렇기에 다들 재앙을 뛰어넘는 기적이 얼마나 드문지 잘 알아요. 비록 허구지만 그래도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다니 정말 큰 위안이 되네요. 믿게 되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는 걸. 용감하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한 모든 일은 본능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저도 잘 알아요. 만약 엔젤디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도 저 어머니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을 구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순조롭게 가장 빛나는 천사가 되어야 하니까요. 공동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공동조차 그 감정의 흔적은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재난 앞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그 흔적을 붙잡고 심장 소리를 따라 자신의 아이를 찾았죠.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점장님과 함께 끝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질문이네. 점장? 로맨스라. 뭔가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네. 솔직히 말하자면 난 고백보단 누구 씨의 반박자 느린 심장 소리를 몰래 듣는 게 더 좋아. 초콜릿이랑 시럽이 커피 맛을 완전히 가려버렸네. 안젤리나는 사실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본데. 불합리하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소녀가 매일같이 카페를 찾아가고 과묵한 커피 머신에게 마음을 뺏겼어. 그리고 매일같이 모든 손님에게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바보 구조체는 소녀를 향한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 회로를 만들어냈지. 현실에서의 감정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거야. 미스터 루, 이 하트 모양 라떼 아트는 당신의 습관인가요? 아니면 비밀스러운 러브레터인가요? 손님의 취향을 파악 완료했습니다. 시럽 2배, 고동 농도는 제로.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다 좋으니까요. 어머, 점장, 몰래 날 보고 있었던 거야?
생각했던 것만큼 심장이 빨리 뛰지는 않네. 스토리가 그다지 재미있지 않아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점장이 너무 익숙하게 나랑 영화를 봐서 그런 걸까? 그것도 아니면 나랑 영화 보는 게 그렇게 지루해? 점장? 바로 이거야. 심장이 두근 두근. 나름 괜찮은 영화? 전문 영화 평론가라 그런가? 점장은 해석의 여지를 주는 방법을 정말 잘하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나름 괜찮은 건 뭐야? 나도 좋아. 너도 좋아? 하지만 영화 자체보다는 누구 씨의 리액션이 더 재미있었어. 영화 감상평? 그런 복잡하고 심오한 척하는 건 점장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꼭 남겨야 한다면 영화도 같이 영화를 보는 사람도 정말 귀여웠어. 심야 영화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하긴 공포 영화는 밤에 보는 게 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지. 밤에는 사악한 기운이 더 강해지니까. 벨, 왜 하필 이 시간을 고른 거니? 더 큰 자극을 원해서? 그렇구나.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지. 하지만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별반 다르진 않을걸? 이건 영상일 뿐이고 실제로 기이한 일을 겪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보다 무서워지면 이 사부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도 무방해. 행동이 꽤 빠르네. 영화 보기 전 사전 준비라고 생각해둘까? 시간이 다 됐네. 슬슬 영화가 시작될 거야. 이 영화 속의 괴이한 존재들은 제법 흥미롭네. 실력은 별로지만 허세는 잘 부리는구나. 만약 정말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술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 네 연습 상대로 나쁘지 않을지도? 맞아. 이 정도 수준이라면 네 연습 상대로 알맞을 테니까. 내가 알려준 술법도 복습하기 좋겠지. 벨, 넌 어떻게 생각해? 응? 왜 또 그쪽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는 거지? 그냥 농담한 거야. 그런 일이 정말로 생기면 내가 처리해줄게. 자, 더는 놀리지 않을 테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 분위기를 보니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네. 다른 손님이 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긴 깊은 산속인데요. 이 저택에 산 사람이 있을 리 없잖아요.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앞서 47명의 손님들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그럼 그들은... 당신은 누구죠? 이곳은 또 어떤 곳이고? 전에 내가 가르쳐준 정신 집중하는 법 아직 기억하니? 정신이 혼미할 때는 의식을 손에 집중하면 돼. 잡념을 떨치고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 손을 잡는 것도 좋지. 마음속의 온기를 느끼면 두려움과 잡념을 떨쳐낼 수 있을 거야. 기억났어? 만약 또 잊으면 이 사부가 언제든지 또 가르쳐 줄게. 이제 좀 괜찮아졌어? 다행이네. 확실히 이 영화는 사람들 마음속의 공포를 일부러 자극하고 있어. 불편하면 무리하지 말고 바로 말해. 영화를 보는 동안 너뿐만 아니라 주변 관객들도 많이 놀라더라? 영상 속의 기이한 존재는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 여러 암시를 통해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지. 무섭진 않았는데? 스토리도 괜찮고 여러 장면들은 꽤 긴장감 있었어. 다만 아쉬운 건 괴이한 것들의 기괴한 모습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아니야. 괴이한 것들이 나오는 장면을 좀 더 섬세하고 생생하게 담았다면 훨씬 참고할 가치가 있었을 텐데. 너랑 돋보기랑 다른 제자들한테 사악한 것을 상대하는 교보제로 쓰면 딱일 거야. 그래, 농담은 그만할게. 더 했다간 네가 또 고개를 돌리고 피할 테니까. 시간이 늦었네. 오늘 밤엔 무서운 영화도 보고 밤을 새우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을 거야. 이만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군. 너랑 같이 영화를 보니 느낌이 색다르네. 익숙한 네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영화 속 기괴한 일들이 꼭 내 주변에서 벌어진 일처럼 느껴져. 다음에 또 보고 싶으면 이 사부가 같이 와줄게.
다른 별빛 기사 에피소드도 다 챙겨봤지? 별빛 기사 1, 2, 3부랑 별빛 기사 또 다른 기사, 별빛 기사 각성까지 하나같이 걸작 중에 걸작이야. 로프군, 너도 긴장했나 보네. 아무래도 지금의 별빛 기사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그들은 분명 다시 일어설 거야. 그것이 별빛 기사니까. 변신을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별빛 기사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도 용기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별빛 기사는 그저 몇 사람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야. 로프군, 괜찮아. 나 하나도 긴장 안 했어. 그냥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기도 전에 최강의 적을 만난 것뿐이야. 미래의 조력자가 시간을 넘어와서 별빛 기사들에게 장비를 전해줄지도 모르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장면은 정말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다니까. 평범한 사람도 도시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용기를 내서 싸웠어. 아까 그 이름을 남기지 않은 스마트 구조체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별빛 기사가 남긴 이스터 에그인 거겠지? 별빛 기사의 팬이라면 이 극장판이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줄 거야. 팬이 아닌 사람들은 이번 극장판이 별빛 기사의 팬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고, 별빛 기사 최초의 영웅을 모두에게 강력 추천할게.
보니까 방보랑 고양이가 같이 힘을 합해서 류에리도 최고의 로프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요즘 로프꾼 업계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구나. 근데 그런 얘기로 만든 영화면 재밌겠다. 로프꾼... 언니,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네? 설마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틀렸으니까 그럼 오늘은 내가 이 영화를 잘 소화할 수 있게 옆에 있어줘야 해? 다행이다. 언니, 7710이랑 KT가 드디어 서로를 이해했어. 맞아. 역시 너도 감동했나 보구나. 다들 웃고 있지만 고양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 7710이 엄청 열심히 한 덕분이야.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로를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돼. 마치 네가 내 감정의 변화를 바로 알아챈 것처럼. 고양이를 구조 타깃으로 하는 방부는 결함이 생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흰 그저 저장된 기록을 지우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하는 것.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죠? 저 아이는 용감하게 케이트를 구하고 공동에서 데리고 나와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하죠? 케이티! 7710을 데리고 도망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셋이 강제로 헤어지게 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 꼭 나무통에 갇힌 블라스트 크롤러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전에 빅시드랑 같이 스크린을 찍고 들어가서 도와줄까 고민했어. 나도 알아. 지난번에 소대원들이랑 접촉 금지를 봤을 때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 게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가 더 의미 있으니까. 나도 이거 최근에 깨달은 거야.
고양이도 그렇게 생각해? KT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응원해주고 싶었어. 사실 방금 7710의 실제 모델을 찾아봤는데 입양되지 못하고 불량품으로 폐기됐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나도 7710과 같은 불량품인데 그래도 영화에서는 따뜻한 결말을 맞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런 결말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지. 안 그래, 언니? 고마워, 로프꾼. 역시 동족인 너랑 같이 보는 게 정답이었네. 앞으로 내가 방부 역할이 되든 고양이 역할이 되든 너는 다른 하나가 돼서 나랑 같이 모험을 떠나야 해. 참, 다음에는 공공장소가 아니어도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 떠도는 개나 떠도는 사람이나 떠도는 방부는 어디에나 있잖아. 마주치면 한판 붙어야지. 지는 쪽이 그날 굽는 걸로 하고. 그치만 싸움은 힘들고 개들은 교활하지. 귀엽게 굴면서 사람들한테 꼬리치면서 먹을 걸 툭하면 얻어먹는다니까. 벨, 잘 기억해둬. 절대 걔한테 속으면 안 돼. 속을 거면 나한테 속아야지. 어떡해, 이러다 잡히겠어. 벨, 이거 공포 영화 아니라며. 혼자서 밖을 떠돌아다니다가 잡히다니 정말 끔찍한 결과네. 어쩌면 춥고 조용한 사무실로 끌려갈지도. 안에는 무시무시한 지원관들이 가득하겠지. 그리곤 매일 밥도 배부르게 못 먹고 도저히 끝나지 않는 조사 임무를 잔뜩 받게 될 거야. 로스 불쌍해. 궁금해? 쉽게 알려줄 순 없지. 엄청 무거운 과거니까. 균열에서 널 막 끌어냈을 땐 통조림조차 무서워했었지. 이렇게 빨리
너에게 의지하게 될 줄이야. 자, 리드 줄이야. 이번엔 내가 너의 감을 따를게. 영화관 안에서 사람들이 몰래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이런 상황에선 먼저 말을 걸지 않는 네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 네가 이상해지지 않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줄게. 그리고 말이지, 영화에서 주인공이 에테리얼한테 쫓기는 장면에서 나 이런 생각을 했어. 에테리얼이 이 화면에서 튀어나오면 내 꼬리로 너를 묶어서 도망갈 거야.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볼게. 그래서 느껴졌어? 방금 너 나한테 납치당할 뻔했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믿음직한 동료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지. 영화 속 조사원이 계속 고생한 건 로스가 너무 쓸모없어서야. 조사원이 로스 말고 용병도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더 노력하면 에테리얼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공허 사냥꾼을 좋을 수 있을지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난 물건을 찾는데 아주 도사거든. 그럼 우리는 뒤에서 가만히 햇볕도 쬐고 음료수도 마시다가 전투가 끝나면 전리품만 쏙 챙기면 되겠네. 난 위험할 걸 알면서도 일부러 죽으러 가는 바보가 아니니까. 벨? 우리 사이니까 하는 말인데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 영화관 조사라는 임무는 정말 최고였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는데 시간만 잔뜩 써버렸잖아. 덕분에 또 그분한테서 하루를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네. 게다가 다음번에도 또 조사 신청을 할 수 있잖아. 정말 최고야. 맞아요. 들켜버렸네요. 하긴 그런 게 아니고서야 2회차를 뛸 리 없겠죠. 판타지 영화긴 해도
괴담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영화 볼 땐 진실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말고 서스펜스 가득한 분위기에 온몸을 맡기길 추천해요. 외계 생물체라는 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와, 역시 점장님이에요. 제가 하려는 말을 바로 알아차리셨네요.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는 생물이라니 장난에 최적화된 최고의 파트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밖에서 고양이들이랑 놀다가 집에 갔더니 카마가 한참을 삐져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저 생물이 카마가 가장 좋아하는 사과로 변하면 어떨까요? 그거로 살짝 놀라게 할 수 있을지도요. 이건 내 기억인가? 근데 왜 내가 타인의 시점으로 너를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내 손에서 나온 막대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 꿈이라기엔 지나치게 생생해. 저 외계 생물들은 대체... 방금 그 장면 진짜 멋있죠? 그치만... 당신에게 닿았네요. 만약 제가 어떤 외계 생명체였다면 당신은 제가 완전히 당신을 대체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해야 했겠죠? 네? 큰일이네. 역으로 공격당하다니. 만약 당신이 저로 변하면 카마한테 제때 밥 챙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간식은 적당히 줘야 해요. 점장님도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결말이 애매하다고 불평하실 줄 알았는데 전 미스터리 영화의 매력은 바로 그 미스터리 자체라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스터리물의 핵심은 괴담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해결된 괴담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반전이 밝혀진 영화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미스터리를 남겨둔 영화는 새로운 답을 찾아 극장을 계속해서 찾게 만들죠. 어때요? 단번에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당신도 이런 게 더 좋죠?
좋아하는 영화를 한 번 더 같이 봐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같이 접촉 금지의 진실을 찾고 영상 속에 남겨진 환상의 흔적을 쫓으니까 꼭 당신을 제 세계로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긴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비극적인 분위기에 휩쓸릴 생각은 없으니까요. 제 감정 관리 능력은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절제는 기본적인 소양이니까요.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은 일정 수준의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만 합니다. 귀하께 영화 감상 중 적절한 상호작용을 제공해드려야 하니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은 이해가 아닌 고독을 마주하게 되는 법이죠. 네, 창조물이든 생명체든 상관없이 망설임 없이 끝까지 따라준다면 그런 충성심 자체가 어쩌면 그 공허함마저 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시적인 비유로 우릴 겁주지 마세요. 과학에 필요한 건 데이터지 상상이 아니에요. 가능성 얘기가 아니에요.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이해 못한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돼요. 재난이 닥쳤을 때 당신들의 그 자랑스러운 데이터 모델이 제 상상보다 더 빨리 경고할 수 있길 바랄게요.
한 개인의 숭고한 의지도 결국 집단이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흐름은 막지 못했군요. 이 작품의 힘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장 본질적인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묻는 건 성공할 수 있는가가 아닌 그럴 가치가 있는가죠. 질서와 충성, 그리고 실패가 예정된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군요. 저와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희망을 완전히 부정한 작품이군요. 하지만 절대적인 공허 앞에서 노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군요.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재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고했음에도 소용이 없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길 택한 주인공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녀 곁에 있던 기계 창조물이 보여준 프로그램을 넘어선 충성심도 인상 깊었고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그 의지 자체에 성패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겁긴 했지만 정말 소중하고 깊은 경각심을 남겨준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이런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에겐 실패해선 안 되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성의 빛은 집단의 혼돈 속에선 반딧불처럼 미약했지만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임무와 충성심을 지켜낸 그 자세야말로 공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관의 인테리어는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하네요. 음차선의 연회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다른 관객들이 들고 있는 저건 아마 팝콘이겠죠? 손님들한테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요. 향이 엄청 진하니 맛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먹고 싶다기보다는 신기해서요. 저희 쪽엔 저런 스타일의 디저트가 거의 없거든요. 칭파이 하이츠의 정교하고 깔끔한 다가와는 달리 야누스 구역에선 진한 맛의 간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음차선의 상품을 손보려고 전에 사장님께서 저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 좀 보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뉴에리두의 다양한 미식을 단 며칠 만에 다 접할 수는 없었죠. 이 팝콘도 그래요. 그때는 먹어볼 기회조차 없었는걸요. 어머나,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수행자님. 하지만 먹을 걸 사러 나가면 영화의 재미있는 부분을 놓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요. 다 같이 웃으며 감탄하는 걸 보고 있으니 어렸을 때 야외 영화를 봤던 때가 떠오르네요. 수행자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엄청 유행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영화관이 많지 않아서 모두 광장에 모여서 영화를 봤었죠. 실내 영화관은 항상 조용하잖아요. 야외 영화관은 달라요. 엄청 활기차답니다. 간식 먹는 사람들, 수다 떠는 사람들, 함께 웃는 사람들까지. 어수선하지만 참 따뜻했죠.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졌어요. 전 그때마다 몰래 어둠 속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요. 실수로 다 말해버렸네? 어린 수행자님은 정말 교활하시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어릴 적 얘기까지 다 털어놓게 만들다니. 수행자님의 마음속 제 음차선 모범 직원 이미지는 아직 무사한가요? 은나. 방구는 망상을 참 좋아한다니까. 자, 눈아픈 오늘은 요 조그맣고 귀여운 컵케이크 같으니 넌 누나에게 쓰다듬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란다. 은나. 사람과 사람의 신분이 뒤바뀌는 영화는 많이 있었는데 사람과 방부가 뒤바뀌는 내용은 처음이네요. 정말 영리한 시도예요. 진부한 전개를 피하면서도 스토리의 긴장감을 적절하게 유지했죠. 저희 집 까탈스러운 방부랑 제 몸이 바뀐다면 다들 고생 좀 하겠네요. 아주 성질이 못돼 먹은 아이거든요. 그런 녀석이 음차선 직원이 된다면 손님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머리에서 연기 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수행자님네 가게에 있던 방부는 정말 착했는데 이름이 이시포였던가요? 저희 말썽쟁이랑 몸이 바뀌면 좋겠네요. 그 아이는 한시도 조용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같은 깊은 견해나 세세한 분석을 기대하신 거라면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제 평가는 말이죠. 떠들썩하고 훈훈해서 보고 나니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린 수행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단순한 평가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영화는 디저트 같아요.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직접 맛보는 게 더 중요하죠. 이 영화는 마치 바삭하고 달콤한 아몬드 쿠키처럼 한꺼번에 다 먹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정성 가득한 대작도 아니고 와이페이 반도에서 유행하는 무협풍 영화도 아니에요. 그래도 평생 기억에 남지는 못하더라도 잠시나마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선사해주죠. 추천해주셔서 고마워요, 수행자님. 이 디저트는 제 입맛에 딱이네요. 영화를 보러 오기 전에 미리 평가를 보고 왔는데 다들 괜찮은 영화라고 하더라고. 참, 점장한테도 리뷰 보내줄까? 경계심이 대단하네, 점장. 알겠어. 키워드는 전부 검게 치라고 보내줄. 그렇지. 검게 칠한 부분에 몰래 점장욕을 적어놔도 눈치 못 챌걸? 마찬가지로 점장을 좋아한다는 말을 몰래 적어놔도 눈치 못 채겠지. 어젯밤에 이 영화에 대한 꿈을 꿨어. 그땐 아직 이 영화를 볼 생각이 없었지. 꿈속에서 이 영화의 제작사가 주제곡을 불러달라고 우릴 찾아왔어. 아리아랑 수나가 신나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 꿈 자체는 그냥 그랬지만 나름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나타난 토끼 백자. 그리고 살아있는 게 분명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꽃. 모든 게 이것이 함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연출이 상당히 섬세하네. 위기감이 완벽하게 전달됐어. 봐! 역시 릴리안이 토끼굴에 빠졌네. 점장은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뒤내용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 내가 스포한 거 아니지? 이런, 진짜 미안.
동화 같은 꿈나라에서의 모험이 날 기다리고 있어 라는 환상은 꼬꼬마지 사이에서조차 철이 지나버린 유행이야. 나도 동화의 아름다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린 줄로만 알았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지. 동화는 실존해. 꿈 같은 모험도 그렇고. 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싶어.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야기를. 아, 고마워. 집중해서 보느라 수나가 준 초콜릿이 손에 있다는 것도 깜빡했네. 잠깐, 그러고 보니 역시 수나랑 아리아도 안 먹었네. 뭐랄까, 엔젤디 멤버들은 다 바보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점장,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해줘야 해? 영상이랑 음악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 가끔은 허구의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감정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아, 그래서 나도 덩달아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수나랑 아리아는 진짜 많이 감동받았나 보네. 나름 나쁘지 않은걸. 엔젤디와 영화관의 일방적 콜라보는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됐어.